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UI 설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I 설계 기본 개념이나 어떤 원리가 있는지, 설계 과정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 설계 원리, 설계 과정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UI 기본 개념에 있어서 일단은 UI는 사용 용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품질 속성 중에서도 최우선 품질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품의 차별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용이성이나 UI 파트는 심리학, 인간공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관련이 되고요. 이렇게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그리고 사용자 경험과 같은 이 파트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며 인터랙션 디자인, 인간공학과 또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I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UI 설계는 단순하게 화면만 그리는 그래서 버튼만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UI를 고려를 했을 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화 컷을 그리듯이 그리는 게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I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호작용 요소와 워크플로우를 변경을 나중에 하긴 어렵습니다. 초기에 확정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UI 설계를 사전에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UI 설계, UI 파트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수단이라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UI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인터랙션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자가 이해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기술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사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학습 용이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낮은 오류율, 자신감과 만족 같은 것들이 사용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용성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효과적이고요. 2차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걸 넘어서서 즐거움을 준다면 사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멘탈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용성에 있어서 혹은 UI에 있어서 멘탈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GUI는 사무실 책상 위에 데스크탑을 연상을 시키게 하고 그 기본을 멘탈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UI, 우리가 만드는 그 사용성을 위한 여러 가지 파트들은 현실 세계의 사물과 가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에 동일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파트에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멘탈 모델에 있어서는 시스템의 상호작용,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경험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X로 된 아이콘을 보면 항상 윈도우즈의 X가 그 윈도우즈를 종료시키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X를 누르면 끝난다, 종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료라고 보통 여기 마련이죠. 근데 개발자가 내부적인 시스템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덧붙여져서 이렇게 X를 다른 의미, 예를 들어서 취소, 이런 걸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사회용자와의 멘탈 모델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와 개발자의 멘탈 모델을 일치시켜서 UI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UI 또한 그 사용성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명령에 대한 진행 사항과 입력의 내용의 해석이 궁금한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즉, 컴퓨터를 어떤 명령을 실행시켰는데 한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하드웨어 문제인가? 소프트웨어 문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때 그 피드백을 넣어서 사용자 지시에 대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면 사용자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띄울 때 회전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띄우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준 이 회전필이 나오게 되죠. 이런 회전필은 1초에서 10초가 걸리는 짧은 작업에 좋습니다. 보통 사용자는 3초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3초에서 10초 사이 파트는 회전필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초 이상 걸린다면 그거보다는 진행 표식이 프로그레스 바를 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 중에 확인 표시를 하면서 얼만큼 작업이 진행됐고 앞으로 얼만큼 더 사용자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약 조건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뉴얼 읽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는 선택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UI를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UI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이 지금 굉장히 없는 상태에 이렇게 버튼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설명 그 안내문을 자세히 안 넣어준 거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버튼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UI 설계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UI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죠. 첫 번째, 제1의 법칙이 굉장히 어떻게 어필이 되는 파트가 있는 거죠.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UI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UI의 모든 요소는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UI를 잘못 해석하는 것을 방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사용과 오류 회복이 쉽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매뉴얼을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탐색 시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사용자의 오류를 허용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막 다 쳐넣었어요. 쳐넣었는데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면 여기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그 사용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원리는 직접 조작하고 바로 피드백 받게 하라와 일관성을 유지하라 라는 게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명령어 UI보다 화면 아이콘 등 개체 직접 조작이 쉽고 그리고 개체 조작 시 반응을 바로 보이게 하면 사용자가 작업 중인 대상을 제어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드백 부분을 신경을 써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일관성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 소프트웨어의 경험을 다른 소프트웨어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운영체제의 UI 디자인 지침을 지켜서 똑같은 명령이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라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후 처음 몇 초 안에 어느 정도 성공이 되어야 되고 즉각적인 만족으로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축 명령을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용자 수요 시 단축 명령을 제공을 합니다. 전문가는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반대로 전문가를 위한 UI 변경 시 초보 사용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식하기 쉽게 만들라라는 설계 원리도 있습니다. 인식 비용은 UI 사용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뉴얼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UI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공간 기억을 기억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UI 요소를 같은 위치에 있게 하면 기억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UI 요소와 메뉴 옵션의 재정렬을 가급적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나은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눅스 같은 걸 다뤄보신 부분이라면 리눅스에서 보게 되면 ls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띄우게 되면 버튼만 하나 누르면 파일이 이렇게 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나은 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UI의 접근성을 좋게 하면 시스템의 사용자의 경험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에 대한 이미지 캡션, 추가 텍스트 등을 고민할 수 있고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과 문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설명서가 필요 없는 UI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도움말은 작업 지향적이고 검색이 가능해야 하고 색인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I 설계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사용자 분석이 있고요. UI 태스크 분석이 있고 UI 설계와 구현이 있고 사용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사용자 분석은 여러분들이 유즈 케이스 모델링을 할 때 이미 했고요. UI 태스크 분석을 아직 안 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세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저 케이스 명세서도 만들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들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로우 피델러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로우 피델러티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고 이거는 만화의 스냅샷처럼 이렇게 찍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UI 설계와 구현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UI 구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 구성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피드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UI 설계와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걸 가지고 사용성 테스트를 하는 파트가 UI 설계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파트가 사용자의 지식 및 역량 수준에 따라서 디자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유형의 예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숙련된 사용자냐, 초보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사용자 유형에 대한 질문을 보게 되면 사용자의 목표는 무엇이고 사용 스킬 및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용자 타겟팅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스크 분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작업을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유즈 케이스별로 UI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위 작업 간의 정보 흐름에 따라 소프트웨어 GUI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로그인 스크린 있고 패스 입력, 비정세 입력, 분실 같은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 클릭이라고 하면 다시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랑 뭐 로그인 스크린 이런 것들이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UI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GUI를 디자인하고 코드에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구현에 사용되는 개념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저장된 순서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UI를 개선할 수 있고요. 사이트 이동 경로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것도 좋은 UI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에서 그 리딩을 할 때 PDF 파일 같은 것들 책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책장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개념적인 인식 모델을 이게 보통 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폰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서 인식 모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좋은 설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목적의 설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측정 평가를 넣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대표 사용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 사용자를 선정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할 때는 최소한 한 번 그 테스트를 할 때 5명 이상의 사용자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문 준비 및 테스트를 보게 되면 테스트 대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전 사후 테스트 설문지 및 작업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참가자에게 수행을 요청하며 사용성을 테스트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사용성 UI 개념과 그리고 UI를 개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 그리고 UI를 개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